네,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르도고요. 혜뜩? 빈치요. 빈치로? 빈치요. 네, 오늘도 활기찬 저희 셋이고요. 오늘 네 번째 작품이죠. 보고 오늘은 왔습니다. 빈치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와우. 의뢰작입니다. 첫 번째 빈치의 선택. 네. 매기. 아 예. 오늘 작품은 매기입니다. 매기. 네. 다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매기? 신선했어요. 굉장히 오묘한 작품이었어요. 저는 2 곱하기 9. 그 구교환 배우와 이옥섭 감독님의 유튜브 채널 이름이죠. 네. 이분들의 첫 장편 영화 음. 데뷔작입니다. 교제 중이랍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오래된 연인이라. 서로 유명한 약간 배우. 천생연분 느낌이에요. 두 분 보고 있으면. 잘 통하는 느낌 예술관이 세계관 이런 예술관은 예술관. 솔직한 나의 감상평. 마밤 오묘했다. 추천은 안 할 것 같아. 남들에게 그러나 한 번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전 추천이요. 재밌었지만 뭔가 다시 찾아볼 것 같진 않다. 재미도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빈친 추천? 추천. 그냥 봤을 때는 저도 이게 뭔 영화지 했었는데 해석을 보고 이게 N차 관람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팬들분들이.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겠지. 그런 코드에. 그런 것도 있고 숨겨진 의미들이 많은 영화다 보니까 음. 뭐 한 번은 모르고 보고 알고 보고. 그 그런 차이인 것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숨겨진 의미라는 게 해석의 차이인데 음. 왜 숨겨놓냐는 거야. 꼭 찾아봐야 되게. 한 번 보면서 저거는 적을 수 있겠다 정도로 해놔야지. 너무 꽁꽁 숨겨놓으니까. 다 뜻이 있더라고요 감독님께서. 네, 저는 뭐 네. 응원합니다. 네. 저는 옴니버스식이면서도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 라인이 좋았고 연출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뭔가 톡톡 튀면서 밝으면서도 어두운 듯한 알 수 없는 연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선뜻 남에게 야 재밌어 봐라고 추천하기는 맞아. 너무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코드가 강한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첫 번째 한국 영화예요. 네, 독립 영화기도 맞아. 하고. 그러네요. 한국 영화 처음이네요. 전 한국 영화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혜택은 안 저는 좋아하시죠?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신선하다. 혹시 이란에 뭐 아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연줄이 닿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자파리. 오래 봅시다. 뭔데 와야 이게? 거기에서 이제 자파리에서 파나이 감독까지. 넘어가야지. 이절 금지. 이게 2020년 11월 11일 기준으로 네. 관객이 39,688명이에요. 네. 흥행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흥행이라고 봅니다. 독립 영화라는 걸 감안했을 때. 독립 영화지만 장편 영화잖아. 이게 아. 극장 기봉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흥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망했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흥행이요. 흥행? 왜냐하면 이 작품이 나올 시기가 2019년? 그때인데 이때만큼 독립 영화가 한국의 극장가를 휩쓴 시기가 없었대요. 이 작품이 되게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흥행이 아닌가. 꼭 관객 수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해 보면 오늘 이 영화를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저랑 르도는 이 영화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중성엔 실패했다. 그렇지. 언젠가 한번 들어보고 그래 나중에 저거 한번 보면 좋겠다. 혹은 친구가 봤는데 재밌다더라. 나도 언제 한번 봐야지 정도로 생각했다면 나는 그래도 그건 대중성이 기인했다라고 보는데 아니 뭐 맥이라는 이름의 영화가 있는 줄도 몰랐어. 실제 DP를 보고 구교환의 매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상업 영화랑 비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독립 영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신 두 분의 그거지 있으신 사람들은 매기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오호. 제 주변 사람들은 알거든요. 와우. 제 친구도 구교환 씨 팬인데 이미 봤더라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독립적이네. 저 친구들이. 독립 영화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얘기해 보고 싶어. 그래? 그러니까 이걸 독립 영화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 장편 영화 혹은 이옥석 감독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 맞아. 왜냐면 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영화라서 그래, 이게 제작 독립 지원도 영화라고 해줬고 할 수 있을까라는 나왔던 생각도 사실 배우들이 들긴 했어. 꽤나 그래도 지금 보면 유명한 브로커의 배우들이. 이주영 배우가 여기 나오잖아. 지금 문소리 배우가 여기 일반 독립 영화에 그냥 출연하겠냐고. 그럴 순 없지. 예를 들어 우리 셋이 독립 영화 만든다고 치자. 누가 오겠냐 이거야. 자파리가 옵니다. 진짜 사과하세요. 자파리 지옥이야. 사과하십시오. 사과합니다. 자파리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자파리 좋아합니다.
뭔가 관객 수만 봐서는 흥행하지 못한 것 같으나 그래도 아까 빈치 말 따라보면 독립영화가 극장가에서 살아남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았나. 팬덤도 있었대요. 팬덤은 되게 많다고 들었어. 매기 때라고 했나? 맞아, 매기 때. 매기 때라고.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궁금해서 2022년에 개봉한 사람 냄새 이효리를 보고 왔습니다. 사람 냄새 이효리요? 구교환 이옥석 감독의 이효리를 주연으로 한 뭔지 압니다. 재밌나요? 달기랑. 재밌나요? 저는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필름의 느낌, 청춘 여름을 약간 녹아드는 그 색감과 느낌들, 가구 배치, 배우들의 독특한 매력, 캐릭터성까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 이 감독님만의 색깔. 그건 느껴졌어. 그래서 제가 아직 이옥석 감독님, 구교환 감독의 작품을 2개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 느낌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 맞아, 보시면. 느낌 독특한 거. 근데 뭐 덕분에 좋았어. 찾아본 거지. 맞아. 매기 덕분에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옴니버스라서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제목 해가지고 장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내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에피소드는 뭘까? 저 먼저 말하자면 저는 믿음 교육이 가장 좋았어요. 뭡니까 네. 이거? 문소리님과 이주영님이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부원장으로 나타나신 문소리님이 의심을 많이 하는데 그 의심을 깨주겠다.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고 병원에 둘밖에 안 나온 날에 직접 원장을 찾아가서 이 원장이 아픈지 아니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안 나온 건지. 근데 실제 아팠지. 응, 실제 아파서 사람에 대해서 믿게 된 이제 믿어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장면이 즐겁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빈치는? 저는 첫 번째 에피소드요. 모두가 엑스레이시를 좋아해. 나는 그걸 보고 추천한 줄 알았어. 진짜 저는 안 보고 추천했거든요. 자극적이긴 합니다. 딱 처음 봤을 때 뭐지? 이 에피소드 뭐지? 흥미로운데. 진짜 새로웠어. 살짝 흥미롭고 코드가 이런 건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가 아니지. 그냥 큰 의미가 있는 에피소드더라고요. 이게 나는 그걸 보고 마지막에는 그게 누굴까? 이게 딱 나오는 줄 알았어. 밝혀지는 줄 알았어. 그 대상이. 근데 그건 아니었다. 아니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알지. 네, 아무튼 그 에피소드가 불법 촬영에 대한 거를 다룬 거잖아요. 맞아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매기가 말했나? 그거 찍은 사람은 궁금해하지 않고 누가 찍혔는지를 궁금해한다. 맞아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 저희도 다 느끼잖아요. 이 장소에서 만약에 불법 촬영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 셋 다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이미 촬영 중이에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무튼 불법은 아니지 이건. 그치. 합법적인. 술집이나 뭐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있지. 만약 그 장소에 내가 있었다고 하면 괜히 저희는 2차 가해 그런 것도 막 있고. 계속 고민이 되잖아요. 난가? 맞아. 내가 찍혔나? 이게 피해자가 여기 걱정을 하는.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여기도 병원 사람들이 다 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왜 엑스레이 실을 했냐면 사진으로 하면은 그 보는 피해자분들이 트라우마를 일으킬까봐 일부러 엑스레이 실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 되게 숨겨놓은 게 좀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고민하고 잘 담아낸 게 티가 났던 에피소드가 아닌가. 내용이 깊다. 그런 것 같아요. 난 오히려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더없이 그러니까 숨길 수 없다, 솔직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혜택의 명장면. 그 다음 씬입니다. 간호사도 엑스레이실을 좋아해? 예. 왜죠? 병원이 전체 다 쉬더라고. 이게 난 줄 알고.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맞아. 그러니까 결국 다 똑같은 놈들이야. 맞아. 다 가면 쓰고 인간은 사는 거지. 똑같아. 인간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즐기고 싶었고 즐겼다. 이게 너무 좋았어. 유쾌한 해석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나오지 않은 그 2명이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왔던 2명이. 부원장님이 무슨 죄냐. 진짜. 그런 직원들만 수십 명을 뽑아놓은 거 아니야. 진짜. 나만 올바르게 살아서는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이다. 예.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혹시 이거 첫 번째 지금 빈치가 말했던 모두가 엑스레이시를 좋아해랑 이 2 에피소드를 보고 이렇게 88분이 진행된다면 나는 완주할 수 있겠다. 그러나 흥이 다했습니다. 혜택의 개인적인. 막 맞아. 무슨 뭐 싱크홀이 생기고 이러면서 맞아. 나는 내가 원하던 아니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컷. 알겠습니다. 뭐 나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럼. 개인적인 존중합니다. 의견이니까요. 네. 뭘 존중하지 이거. 존중합니다. 다양성 존중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영화의 특징
매기가 관찰자로서 모든 이야기를 전달을 하잖아요. 인물의 대사보다 매기가 이제 관찰하면서 말을 하는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매기는 제목이기도 하고 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대상일까? 매기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매기였어도 좋고 금붕어였어도 좋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느냐를 고민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항에 있는 물고기에게 인간은 최대한 관심을 주지 않고 덜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물고기들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지금 이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다양한 인간사의 에피소드들이 다뤄지거든. 짧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옴니버스식을 구성했던 거라고 보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매기가 발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건 그 매기를 마주치는 혹은 매기를 스쳐가는 그 주변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 혹은 대화들이 다 매기를 거쳐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도청장치보다도 매기가 주워듣는 말이 많았던 거야. 물론 그래서 나는 매기가 아니고 그 어항 안에 금붕어가 있었다고 한들 상관은 없었지만 매기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인 건지 아니면 매기의 발음이나 매기의 인상에서 오는 것에 어떤 꽂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고 여러 의미에서 그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로이 해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인간을 관찰하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다. 어디에나 있다. 그렇지. 빈치는?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유일하게 영화를 보면서 의심 없게 바라볼 수 있는 대상?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대상? 주제가 의심과 불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믿음과 불신. 무엇인가? 이거잖아요. 보면서 그 성원 역할도 그렇고 남자친구 역할 그리고 뭐 이주영 배우님이 한 역할도 그렇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좀 의심을 가지고 보게 됐었는데 매기는 유일하게 그냥 이주영 배우든 관객들이든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유일하게 영화 속에서 평온했던 그런 존재가 아닌가. 좋네. 나는 매기는 결국에 우리 사회적인 어떤 편견,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매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아까 나도 혜택이랑 동의하는 게 이게 매기가 아니어도 진짜 돌고래, 뭐 상어 어떤 물고기였어도 인간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아무런 편견 없이 프레임에 씌우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대상을 놓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것들, 개선해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사실이 온전히 존재하는 곳은 없다. 사실은 언제나 사실과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만들어지니까라고 이주영 배우님의 대사가 있어요. 이게 너무 저는 완전히 와닿더라고요. 사실이 있어도 그걸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항상 바뀌잖아요. 왜곡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헛소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루머가 생겨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 감독님은 문제로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시하신 게 아닌가. 맞아요.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내용을 얘기해봤으니까 무대적 장치, 배경을 또 얘기해봐야겠죠. 최고의 미장신. 그 평화시, 바캉스 평화시 장면. 재개발하는 장면. 저도 그거 좋았어요. 바다같이 만들어놓고 파라솔 펴놓고. 그게 실제로 있었대요. 진짜? 아현동인가? 거기 재개발 현장이었는데 그 모래가 날리니까 모래 날림 방지로 깔아놓은 건데 이제 거기서 바캉스를 떠올리셨다고. 저는 정말 멋있었다. 2개 갑니다. 첫 번째는 엑스레이의 주인공을 찾아라. 아니 뭐 나쁜 얘기합니다. 아니요,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었을까? 그 자료를 어떻게 구성했을까가 너무 궁금하다가 첫 번째. 아니 그거야말로 미장센이잖아. 진짜 나 너무 궁금했어. 저게 그래픽일까?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요? 여기서 둘 다 말을 멈추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2번째는 구교환이 깡통을 밟고 질질 끌고 가는 장면이 있어. 이주영이 여자친구로서 창문 밖에서 그를 바라보고. 나 아까 말했던 그런 것 같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주영이 남자친구를 지켜봤다고 생각하고 구교환은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본인의 평소 습관이나 생활 행동이 나왔던 거지. 그 장면도 뭔가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괜히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결국엔 데이트 폭력자라는 거를 알잖아요, 주인공이. 저는 그 아까 그 바다 그 장면도 좋았는데 부원장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남자애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죠. 의심을 살인미수. 받았었잖아요. 네. 그 트램펄린 장면.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왜 트램펄린 위에서 얘를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을까를 찾아봤어요. 근데 네. 그 트램펄린이 네. 뭔가 사회에서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음흠.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메시지도 이 감독은 전달을 하려고 했었구나. 아이들이라고 해도 사회적인 그 시선과 편견에서 벗어나긴 힘들구나. 그치만 적어도 아이들은 트램펄린 같은 존재로서 뭔가 지켜줘야 할 어떤 네네.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게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좋네. 단편이라 단편으로 갑니다, 저희. 네. 오늘 그러면 아담한 공작소 문을 닫겠습니다.